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 지 하루 만입니다. 이 후보자는 내라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을 놓쳤다고 사과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후보자가 설명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구민주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어제 첫 출근길과는 전혀 다른 굳은 얼굴로 연신 고개를 숙이며 12.3 비상계엄을 언급했습니다. 내라는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내라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후보자 지명 이후 과거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서 즉각 석방을 외치는 등 계엄을 옹호했던 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내란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사과에 나선 겁니다. 당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실체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는 해명. 국민의힘에선 이 후보자 그리고 이 후보자를 발탁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배신자를 데려다가 양심선언 시키는 고해성사시키는 이게 과연 국가 운영에 도움이 될까요? 청문회에서의 강한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아 비판식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에선 이해훈 전향을 계기로 당이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초재선 모임을 이끄는 이성권 의원은 중도 보수에 있던 사람들이 현 정부에 합류되는 건 반성할 지점이라고 했고 또 다른 재선 의원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멈추고 윤허개인을 넘어서는 플랜이 필요할 때라고 꼬집었습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해훈 후보자 발탁의 배경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사회를 통째로 파란색으로 만들 수 없다며 조화로운 오색 빛깔 무지개를 말했습니다. 정략이 아닌 통합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유승민, 조경태 등 보수 진영 인사 발탁설은 오늘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 통합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을 가진 공동체라며 사회를 다 파랗게 만들 순 없다고도 했습니다.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회를 통째로 다 파랗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빨간색 어디 갑니까? 빨간색은 우리나라 공동체 사람의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까? 이해훈 후보자 지명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국민통합의 진정성을 직접 호소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의견과 집단 인사를 모두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 내란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수 인사에게 자리를 몰아준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다 주기는 뭘 다 줬느냐며 억지라고 반박했습니다. 넓게, 인재도 넓게, 운동장도 넓게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런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잡탕을 만들자는 건 아니고 조화로운 오색 빛깔 무지개를 만들자. 야권에서는 이 후보자에 이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의 해수부 장관 발탁 가능성 등을 엮어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인사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 전 유승민 전 의원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유 전 의원의 한 측근은 권오을 장관 영입 즈음 민주당 인사들을 통해 제안이 있었다면서 유승민 전 의원이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유 전 의원에게 총리직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해훈 전 의원 외에도 해수부 장관이나 총리에 우리 국민의힘의 인사였던 분들이 거론되고 있고 또 국민의힘의 현재 의원인 분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러 정치적 의도가 있겠지만 그것으로 국민의힘을 흔들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부족한 이 정부의 이 정권의 정통성을 메우려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인사로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이 보여줘야 할 것은 이 정권이 어디로 가려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민생 정책을 어떻게 이끌고 갈 건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뚜렷한 방향성도 없이, 그리고 그렇게 보수 진영의 인사들을 영입해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갈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도 없이 그런 인사를 한다고 해서 지금의 여러 이슈들이 해소가 되거나 이 정권의 부족한 정통성이 메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 없이 보수 인사들을 영입한다면 그것이 이 정권의 역풍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아비대증. 자,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발탁을 놓고 이진숙 전 방송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이 대통령과 임기가 몇 달 겹치는데 자신도 유임이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 들어왔을 때 그때 남아있던 국무위원들하고 악수를 했습니다. 저보고도 사실상 상당히 반갑게 그렇게 악수를, 대통령이 하는 그 정책에 대해서 잘된 정책이었다라고 했으면 아마 저도 유임되지 않았을까. 예. 설마 정말 저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정말 유임되길 바랬다라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 다시 얘기하면 뭐 본인 자랑을 하고 있는 셈이죠. 실제로 이진숙 위원장은 여러 차례 자신이 앞장서서 정부 여당을 공격하다 보니까 눈엣가시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탄압을 받았다. 뭐 자신을 축출하려고 정부 여당이 뭐 법과 제도를 바꿨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국회에 나와서 얘기한 적도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정작 여권에서는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라고 좀 축소해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고작 이준석 위원장 하나 내쫓지 못해서 정부 조직을 뜯어 고치는 줄 아십니까? 요즘 말로 이런 것을 자아가 비대하다라고 하던데 이준석 위원장 본인이 뭐라고 저희가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예. 오히려 본인의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서 정부와 각을 세웠다라는 지적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뭐 윤어게인 세력이나 전한길 씨로부터 뭐 보수의 여전사다, 뭐 차기 대구시장감이다라는 칭찬을 받은 적도 있었죠. 예. 또 최근에는 그 윤어게인 유튜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경찰에 붙잡혀 갔을 때 그 수갑 찾던 모습을 저렇게 퍼포먼스를 하면서 우리가 이진숙이다라고 다 같이 외친 적도 있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파란색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 가졌다고 해서 통째로 파랗게 할 수는 없다. 빨강색도 같이 가야 한다라는 인사 배경을 오늘 설명하긴 했죠. 이제 다만 이 대통령이 그 말미에 자, 무지개 색깔을 다 섞으면 검은색이 된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아무나 받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파란색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력이나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는데 자, 먼저 대통령 이야기 들어보시죠. 보수에만 자리 다 주면 집권할 때 도움 주는 사람은 뭐냐 이런 이상한 기사도 막 쓰고 그러던데 뭐 다 주긴 뭘 다 줘요. 이 중에 국무위원 중에 우리 송 장관님? 우리 시약처장님? 또 있나? 뭐 약간 있겠지. 자, 참고로 송미령 장관 빵 터졌죠. 네. 참고로 이진숙 전 위원장 빵 논란도 있기 때문에 뭐 유임 대상도 아니지만 만약에 유임시켰으면 검은색이 됐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